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주춤했는데 지금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약발이 다한 건지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그 부동산 대책 약발이 거의 뭐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유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얘기는 10년 법칙, 10년 주기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컨대 한 5, 6년 정도 상승하면 4, 5년 정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인지 주기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주택 경기만 놓고 보면 2013년부터 수도권은 상승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경기 상승은 2018년까지 내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주택 경기의 그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나왔던 6.19 대책은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초고강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중강도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규제를 가지고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6.19 대책은 한마디로 우리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볼 때도 한 번 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안정시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강남 쪽에 그 부동산 시세는 지금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요동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6.19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개포나 반포, 잠실 이런 지역의 재건축 가격이 뭐 적게는 2, 3천, 많게는 5, 6천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의 규제 대책 영향이 약발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나자마자 다시 재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발이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재반등하니까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강남의 재건축은 6.19 대책이 재건축과 분양시장을 겨냥했잖아요. 그런데 두 시장 다 지금 잡지 못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고 있고 분양시장은 청약 열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 청약 열기가 꺼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한마디로 지금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또 강북 도심의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강화문에 그 24평짜리 뭐 자이 아파트가 뭐 9억을 넘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 이 강북 쪽에 이런 시세는 왜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도 박 전무님 기억하십니다만 이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딱 그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강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난 뒤에는 이제 확산 효과라고 그래서 그게 강북에 말하는 광화문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전이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이고 특히 이번에 6.19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투자 수요가 강북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풍선 효과죠. 규제가 좀 덜한 곳으로 또 가격이 덜 오른 곳으로 옮겨갔다. 또 이것은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청약보다는 규제가 덜 하잖아요. 이것도 소액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은퇴자들이나 주부들이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혜택 중에 하나가 강북이다. 특히 광화문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용산과 함께 잇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이제 요즘 그 수도권 주변에 그 분당이나 일산사는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뭐 못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분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제 부산이나 광주 이런 세종 이런 곳들은 정말 좋았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했고 물가 상승보다 높게 상승했는데 가장 좀 덜 오른 지역 서해 지역이죠. 그중에 하나가 그게 분당과 일산 1기 신도시예요. 이게 판교라든지 미래 신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반면에 소외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역들이
지은 지 20년이 되어 가면서 좀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럼화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거의 트렌드가 새 주택을 선호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주택들을 떠나서 이제 새 주택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이 생겼다. 특히 2기 신도시가 각광을 받은 이유도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분당 일선에 이런 신도시가 용적률이 높게 충층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만 가능해요. 그런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아시다시피 경제성이 높지를 못해요. 건축비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를 못해요. 뭐 제도적인 요인도 있고 아까 말한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이유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신도시들이 소외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지역이 현재 좀 움직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는 점. 앞으로 이제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집값이 주변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 주택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낡았지만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가주택 수요도 꽤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오르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막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의 뭐 대자뷰로 할까 또 참여정부처럼 그런 결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던데 실제로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10년 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탄생했던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소위 말하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이제 정부의 정책위원으로 이때 활동을 활발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 3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와서도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부동산이 과열돼 있고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이런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10년 주기설 말씀했잖아요. 상승 초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에너지가 강했다니까요. 집값이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였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미 상당 부분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저금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는 꺾일 것이다. 상승 흐름이 금단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 안 잡히면 고강도 대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DSR도 기다리고 있고 뭐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얼마든지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저는 결국 시장 자체는 조만간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막 변화하고 또 시장도 막 요동을 치고 그러면 정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망과도 관련이죠.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집값이 오른 이유를 투기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시각이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근본 원인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규제 완화 정책 이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박근혜 정부의 4년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공급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죠. 이런 세 가지가 근본 원인이 되어서 집값이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은 정책의 수장은 오직 투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투기 수요는 강남은 한 30~40%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되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수요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양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자가주택 보유율 자체가 56%, 서울은 47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것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그러니까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도 늘리면서 투기 수요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금융 비제도 적절하게 한다면 시장은 안정세로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그리고 사이클 측면에서도 부동산 경기는 2018년 내년을 고점으로 해서 꺾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실수요자들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새주택 중소형 아파트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해. 이게 뭐를 알 수 있나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적정한 보급률이 105%인데 전국적으로는 102, 서울이 96에 불과해요. 수도권 전체도 98.6%예요. 그러니까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용인,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 남양주, 김포 이런 지역들은 일부가 공급이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과다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특히 서울은 그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신규 분양이나 경공매를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분양 가격이 또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지금 물가가 상승되는 걸 감안하면. 다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강남의 재건축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그리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전략은 상당히 투자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6.19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